지난번에는 2회에 걸쳐서 11.6, 12.12, 5.17, 5.18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그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의 12.12, 5.17, 5.18에 대한 재판을 1996년부터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논란화되기 시작한 거는 1993년서부터입니다. 그러면은 1980년에 일어난 사건, 또 1979년 12월 12일 날 일어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 14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왜 갑자기 1993년서부터 이게 소용돌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가 뭐냐,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내용이 과연 건실한 재판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법부가 땅땅 쳤는데,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땅땅 쳤는데 왜 이제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거나 대부분이 좌익들입니다. 그러면은 판사들이 땅땅 쳤다. 그러면은 판사들 위에는 사람이 없느냐? 판사들 위에, 사법부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 속에 그 탐구 능력이 있습니다. 재판장들보다도 더 고급이고 더 지속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탐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법부에 있는 일부 재판관들이 땅땅 쳤다 해서 그것이 역사의 종결점은 아니다. 역사 평가에 대한 종결점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그 김영삼의 순전한 객기에 의해서 사법부하고 언론하고 이 노란한 코미디 구판이에요. 코미디 구판. 내용하고 동기 모두가 이게 코미디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1993년 2월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지요.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 인기가 엄청 높았습니다. 부패 척결에다가 또 부패를 척결하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봉사한 사람들까지 내치는 정도, 소위 토사구팽이라는 낱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이제 그 부패를 척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회를 해체하고 이해창을 이제 감사원장으로 기용을 했고, 이때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 정도 인기가 높았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민주화했던 사람들, 이른바 그 좌익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YS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YS는 이게 좀 오바를 했어요. 자기가 마치 그 민주화의 화신인 양, 그런 그 민주화의 숙주 노릇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달 후죠. 대통령이 된 2달 후에 1993년 5월 13일 날 김영삼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갑자기 12.12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지만 역사평가는 후대에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고무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 그룹은 정승화, 장태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 22명이 전두환, 노태우 등 34명에 대해서 반란 및 내란죄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이거를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1994년 10월 29일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12.12는 쿠데타지만은 내란은 아니다. 헌정 파괴를 안 했다, 이게 헌정 파괴. 예. 그 다음에
14년간 이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이거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정호용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이미 공소권이 지났다. 이래가지고 기소유예 조치를 취하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기소유예 조치를 취하고 정호용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땅땅 이렇게 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검찰이 이게 YS의 입맛에 맞춰서 법을 이게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 YS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는 있지만 12.12는 쿠데타지만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이런 똑같은 얘기를 검찰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YS의 이 객기에 검찰이 법적으로 고무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요게 그 정승화, 장태환 이런 사람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입니다. 1994년 당시에. 근데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또 한편에서는 그 김대중하고 김상현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광주시를 주도했다고 하는 그 판결을 받았던 정동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다, 5.18 구속자, 부상자, 사망자, 가족 등 322명이 또 고발장을 써가지고선 5.18 당시에 대대장급 이상 35명에 대해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검사가 또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관돼 있습니다만은 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공안 1부가 발행한 이제 검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또 공소권 없다. 또 불기소 처분이다. 여기서 끝내자. 또 이 5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11.19로 인해서 야기된 권력 공백기에 12.12를 통해서 군을 장악한 제5공화국이 새 정권을 창출해내기까지의 전형적인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법 대상의 심사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1995년 7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역시 김영삼의 그 발언하고 똑같아요. 그 검찰이 2번씩이나 장태환이 고소한 거 하고 정동련이 고발한 거 하고 이 2개에 대해서 동시에 YS가 한 말에 대해서 고무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이 검찰이 여기까지 봐도 검찰이 참 조금 이상해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보세요. 검찰이 그 다음번에는 거의 미쳤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부에서는 어쩌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그걸로 끝이요. That's it.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하나의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1995년 10월 19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터뜨렸어요. 비자금이 한 1조 정도 될 거다. 이러니까 군사정권, 노태우 정권이건 전두환 정권이건 간에 군사정권에 대한 이 반감이 온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이런 것이 소위 민주화 세력, 이른바 민주화 세력, 나쁘게 얘기하면 좌익 세력, 더 나쁘게 하면 빨갱이 세력에게 이것이 하나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올라타자.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김영삼을 이제 자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김영삼, 당신 말이야, 노태우가 이끄는 말이야, 군사정권 이런 도둑놈이 이끄는 말이야, 그 밑에 밥상머리에 가지고선 말이야, 대통령이 됐잖아. 이거 당신 참 형편없어, 치사해.
이렇게 되니까 김영삼이가 이런 조롱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이것이 1995년 10월 19일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터지니까 어떻게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노태우한테로 일조 정도가 갔으면은 김영삼하고 김대중한테는 돈이 얼마나 갔겠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이가 동시에 타깃이 된 거예요. 당신들 얼마나 먹었어 도대체가. 노태우한테. 이러니까 그때 김대중이 1995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 북경에 가 있었어요. 예, 좀 긴 얘기지만 저도 그때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예, 이때에 한 40명 정도를 이게 이끌고 북경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김대중이가 있었는데 아무하고도 의논을 안 했어요. 아무하고도. 그리고 혼자 결심해서 나 20억 먹었다. 20억 노태우로부터 받았다. 이게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자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영삼 쪽 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20억만 먹었겠느냐. 2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오지만은 그까지 알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김대중이 20억 먹었으면은 김영삼은 얼마나 도대체 먹었냐? 몇천 억 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김영삼한테 꽂힌 거예요. 김영삼이 아주 고역스러워. 이때는 또 어떤 때였느냐 하면 김영삼이 아주 재수 없는 사람으로 아주 꽂혔어요. 왜 그러냐? 1994년, 5년은 아주 김영삼이 곤혹을 치렀을 때예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돼가지고 사망자 32명, 부상자 17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 붕괴됐어요. 이때 501명이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6명이에요. 부상자가 1000명입니다. 정확히 937명. 그 다음에 이어서 95년 7월 23일 시프린스호가 이게 그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1,500억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혔어요.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김영삼 저거 온 붙은 사람이다. 저 진짜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몰린 거예요. 이제 재수 없는 사나이다. 하나는 그 노태우 말이야. 엄청난 도둑놈이 말이야. 노태우 밑에서 말 밥상머리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 대통령 됐으니 얼마나 저 사람 저거 치사한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이제 욕을 먹으니까 김영삼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될 텐데 김영삼이 감히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한테 꽂히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국민의 그 화살을 시선을 전두환과 노태우한테 쏠리게 한 거예요. 저놈들 쿠데타 놈들 잡아놓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에? 잡아놓어. 아무런 그런 법적 준비 없이 먼저 잡아놓고 본 거예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 감옥에 잡아놓은 거에 대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이 무슨 이 모양이냐고요. 그러니까 95년 그게 이제 10월 19일 날 이제 그 박계동이 이제 그걸 폭로를 했는데 11월 16일 한 달 후에 노태우가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감옥에 잡아놓고 김영삼이 5.18 특별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30일에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 날에 전두환을 또 잡아놓았어요. 이거 먼저 잡아놓은 거예요. 저놈들 쿠데타 한 놈들이다.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월 21일에 5.18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포됐어요. 그리고 1996년 2월 28일 날 12.12하고 5.18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16명을 기소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사람을 먼저 잡아놓고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두 번째, 이건 1980년도에 5.18 재판하고 정승화 재판은 이미 끝난 건데, 이거를 끝난 거를 다시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무슨 그 재심의 사유에 해당해 가지고 재심을 해야 돼요. 재심제도 있어요. 그런데 재심 안 했어요. 재심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자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의 하자가 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소급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이후부터 이게 돼야 되는데 법을 만들기 이전 거를 새로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니, 아니 과거에는 무죄인데 지금 어떻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 무죄 거를 유죄로 만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또 YS에 아부하느라고 별짓을 다 해서 그 과정을 제 책에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고 이거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화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정에 붙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5.18 특별법은 위헌이다 하는 것이 5명, 위헌이 아니다 하는 것이 3이에요. 미국 같으면 이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5.18 특별법은 위헌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법은 이상하게 6대3이야. 3분의 2가 돼야 돼. 한 사람 모자라가지고 이게 위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합헌이냐? 사실상 합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대4가 5대4로 위헌이니까. 예. 이런 법을 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라는 걸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한 게, 이게 검찰 수사 기록은 1980년 거나 1995년 8월 17일 날 검사 보고서 나온 거나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그러면은 바꾼 건 뭐냐면, 그거를 검사 기록을 1980년대의 검사 기록을 보고 판사가 1980년대 판사하고 1997년도의 판사하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의 판사들은 반공에 의한 애국정신에 의한 판결을 했고, 1997년도에 판결을 한 사람들은 빨갱이 정신을 가지고 판결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980년 재판에는 5.18이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판결을 땅땅 쳤는데, 요 똑같은 걸 가지고 1997년에는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 목적 살인죄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이거는 민주화의 화신이다 하고 등극한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뒤집어. 그러니까는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오늘 충신이 되는 이변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뒤집으려니까 그 판결 내용이 얼마나 엉망이고 가관이겠습니까? 예? 예. 지금 벌써 20분이 넘었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고 곧 이어서 곧 이어서 이제 새로운 파일에서 이제 그 판사들이 재판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거나 대부분이 좌익들입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판사들이 땅땅 쳤다. 그러면은 판사들 위에는 사람이 없느냐? 판사들 위에, 사법부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 속에 그 탐구 능력이 있습니다. 재판장들보다도 더 고급이고 더 지속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탐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이, 일부 재판관들이 땅땅 쳤다 해서 그것이 역사의 종결점은 아니다. 역사 평가에 대한 종결점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그 김영삼의 순전한 객기에 의해서 사법부하고 언론하고 이 노란한 코미디 구판이에요. 코미디 구판. 내용하고 동기 모두가 이게 코미디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1993년 2월에 그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지요.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 인기가 엄청 높았습니다. 부패 척결에다가 또 부패를 척결하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 정권을 만들어 주는데 봉사한 사람들까지 내치는 정도, 소위 토사구팽이라는 낱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나는 내란은 아니다. 헌정 파괴를 안 했다. 이게 헌정 파괴. 예. 그 다음에 14년간 이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이거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정호영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이미 공소권이 지났다. 이래가지고 기소유예 조치를 취하고 전두환 노태 등에 대해서 기소유예 조치를 취하고 정호영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땅땅 이렇게 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검찰이 이게 YS의 입맛에 맞춰서 법을 이게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 YS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는 있지만 12.12는 쿠데타지만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이런 똑같은 얘기를 검찰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YS의 이 객기에 검찰이 법적으로 고무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요게 그 정승화, 장태환 이런 사람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입니다. 1994년 당시에. 근데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또 한편에서는 그 김대중하고 김상현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광주시를 주도했다고 하는 그 판결을 받았던 정동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다, 5.18 구속자, 부상자, 사망자, 가족 등 322명이 또 고발장을 써가지고선 5.18 당시에 대대장급 이상 35명에 대해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검사가 또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관돼 있습니다만은 95년 7월 18일 서울지검 공안 1부가 발행한 이제 검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또 공소권 없다. 또 불기소 처분이다. 여기서 끝내자. 또 이 5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11.19로 인해서 야기된 권력 공백기에 12.12를 통해서 군을 장악한 제5공화국이 새 정권을 창출해내기까지의 전형적인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법 대상의 심사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1995년 7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역시 김영삼의 그 발언하고 똑같아요. 그 검찰이 2번씩이나
지난번에는 2회에 걸쳐서 12.6, 12.12, 5.17, 5.18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그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에 12.12, 5.17, 5.18에 대한 재판을 1996년부터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논란화되기 시작한 거는 1993년서부터입니다. 그러면은 1980년에 일어난 사건, 또 1979년 12월 12일 날 일어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 14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왜 갑자기 1993년서부터 이게 소용돌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느냐, 그 동기가 뭐냐,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내용이 과연 건실한 재판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 사법부가 땅땅 뭐 쳤는데,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땅땅 쳤는데 왜 이제 와서 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명정대하게 이제 그 부패를 척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회를 해체하고 이해창을 이제 감사원장으로 기용을 했고, 이때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 정도 인기가 높았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민주화했던 사람들, 이른바 그 좌익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YS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YS는 이게 좀 오바를 했어요. 자기가 마치 그 민주화의 화신인 양, 그런 그 민주화의 숙주 노릇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달 후죠. 대통령이 된 2달 후에 1993년 5월 13일 날 김영삼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갑자기 12.12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지만 역사평가는 후대에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고무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 그룹은 정승화, 장태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 22명이 전두환, 노태우 등 34명에 대해서 반란 및 내란죄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이거를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1994년 10월 29일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12.12는 쿠데타지